당장 또 간다고 하는데요. 네, 다시 이어서 저희가 또 상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초보 투자자 말씀을 하시다가 또 잠시 쉬었는데 일단 뭐 제 개인적인 뭐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인터넷 사업도 오래 했었고요. 네.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인터넷 사업 있죠. 인터넷 마케팅. 프로그램도 할 줄 아세요? 직접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제 직원을 고용해서 그걸 그렇구나. 했었고 그다음 편의점도 장사를 한 8년 했었고 했는데 지금은 뭐 하느냐. 네. 네. 지금 뭐 하세요? 아,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네, 지금 몇 년째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월세를 네. 받으면서 놀고 있다. 네. 돈 많은 네. 백수. 물론 뭐 많은 월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활할 정도의 월세는 받으면서 지금 몇 년째 놀고 있습니다. 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놀 시간이 없던데요. 전국 떠돌아다니면서 상권 분석하고 돌아다니고 강의하신다고. 제가 전국에서 가장 몸값이 쌉니다. 네. 인기도 거의 없고요. 왜냐? 강의만 하면 아파트로 가기 때문에 그게 없는데 제일 인기 있어서 어쨌든 바쁘시더라고. 네, 제가 계속 놀면서 뭐 강의를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 십몇 년 동안 돌아다닌 경험담을 살려서 강의를 하고 있고 원래 제가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조금 하다 보니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거의 다 나았는데 목이 지금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네. 붉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나눔 부장님 보니까 저랑 지금 같이, 현재 네. 바비님이 얼굴에 여기 좀 이렇게 미용을 해줘가지고 좀 이쁘장해 나오려고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나눔 부장님도 그렇고 얼굴이 헬쓱한데 자 일단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목님 거의 제가 보니까는 아까도 제주도에부터 해서 제주도부터 안 가본 도시가 굉장히 없지 다 네, 돌아다니더라고요. 거의 뭐 안 가본 데는 없고요. 김삿갓처럼 떠다니는데 네네네. 각 도시를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도시 상권 네. 이런 쪽이 어디에 있는가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데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조금 있다가 네.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준비해놓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자료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저기 아까 뭐 초보 투자 네, 얘기하고 초보 있었는데 투자가 좀 주의해야 예,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놀고 때 얘기까지 하고 있었는데 초보 투자자. 투자자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네. 아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인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인맥은 재산입니다. 저도 인맥으로 인해서 상가를 좀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그 덕에 지금 놀 수 있게 된 좀 여유가 있어진 그런 기회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인맥이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 좀 많은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임을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모임. 그렇죠. 예를 들어 대구 지역 같으면은 여기 대구 동구청 앞에 있는 부동산 오아시스. 네. 네, 여기서 좋은 강의가 많이 열리니까 오아시스 사무실도 자주 놀러 오시고 네. 뭐 모임이나 강의 이런 것도 참석하셔가지고 인맥을 많이 키우고 그리고 전문가들 있죠. 오아시스에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네. 예, 저번에 우리 오아시스 TV 촬영하셨던 분 있죠. 아기곰님. 네, 아기곰님. 아기곰님, 이영삼 박사님. 네, 이영삼 박사님. 네, 그 앞쪽에 사실 이성주님과 빌딩 부자님도 그렇죠. 있었어요. 예, 그야말로 이성주님. 인맥 대가리죠. 인맥대왕 네, 네. 이성주 씨. 네, 그래서 이성주 씨 대출대- 잘 계시죠? 대출대왕. 네,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하고 인맥이 되면은 네.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는 것보다 예, 서로 친해지면은 친한 사람이 물어보면은 전문가분들이 더 이렇게 열심히 대답을 해주시겠죠. 그런 인맥을 만드시라고. 예. 상가는 길목님한테 물어봐라. 네.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네. 지금 시청자 중에 상가를 분양받았거나 앞으로 받고자 하거나 뭐 공실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우리 길목부동산연구소 네이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가입하셔가지고 전화번호는 공개할 수 없고 쪽지로 이렇게 네, 물어보시면은 그리고 상가 사기 전에 사고 나서 물어보는 것보다 사기 전에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파트든 땅이든 뭐든 거예요. 네. 전문가한테 미리 물어보고 사도 괜찮은지 이런 걸 먼저 물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우리 나눔부자 형님 말씀하듯이 예.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뜹니다. 저희 카페가 발목 아닙니다. 발목. 네, 길목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네.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나면 쪽지 보내기가 되니까 가입 후에 쪽지를 보내시면 어떤 상담이 가능하냐
일단은 저는 직접적인 물건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만 궁금하신 부분 분석은 또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 싶으신 분, 뭐 팔고 싶으신 분 이게 사도 되겠느냐 적정가인지 아니면은 팔아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가게의 업종은 적합한 업종인지 그리고 이 지역 상권이 뜨는 상권인지 깔아앉는 상권인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분석이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분, 오아시스 TV를 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연락을 주세요. 네, 저도 최근에 정말 여러 번 들어가 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길목 부동산 연구소 카페 정말 볼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과 이제 카페나 그런 거에 링크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부동산 오아시스 TV 그리고 카페도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TV는 아니고 부동산 오아시스 카페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와, 그리고 다시 조금 원론적인 질문을 들어가자면요. 이렇게 상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가의 투자에는 성공을 했는데 만약에 그 임대가 안 나가서 공실이 된다면 좀 대처해야 될 방법이 공실에 대한 있을까요? 고민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 상가의 제일 리스크가 공실이죠.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도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공실 날 경우에는 일단 중개사 소장님들한테 부탁을 하죠. 근데 아무래도 뭐 사람이다 보니 소장님들도 중개 수수료가 조금 높으면 아무래도 눈길이 가겠죠. 조금이라도 제가 중개사라도 같은 물건인데 중개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높다면 그 물건에 눈길이 가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해서 소장님 수고하시니까 조금 더 복비를 올려드리고 그래도 공실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군데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김은미. 아파트 투자하고 비슷하네 그것도. 그래도 안 되면 가격을 낮춰야죠. 네. 그래도 안 되면 가격을 낮춰요. 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직접 가보고 사고 싶은데, 상가 임장을 할 때, 가격을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시세조사 네. 방법. 그렇죠. 시세조사는 일단 현장에 가서 중개사님들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소장님들을 통해서도 좀 아리송하다. 그런 경우에는 현지에서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 있죠. 그래서 한 20년, 30년 그 동네에서 밥집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요즘 이 동네가 장사가 좀 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동네는 전부 다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동네 월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동네에 장사하는 상인들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소장님들한테도 물어보시고요. 그 소장님한테 물어보실 때, 뭐, 상가를 하나 또 투자를 하려고 왔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세입자인 척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게 참 우리가 임차인인 척, 매수하는 척, 매도하는 척 이렇게 하면 소장님이 사실 좀 피곤하시죠. 피곤하긴 한데 일단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좋은 소장님도 계시지만 약간 또 비양심적인 분도 당연히 계시겠죠. 물론 대다수가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연출을 하는 거죠. 사는 것처럼 파는 것처럼 세입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답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 소장님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상당히 싫어할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상가 사러 왔어요. 살게요. 아니, 소장님 방금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 사람도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그쪽에서도 또 이제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좀 뭐 공실이 나기 이전에 아예 애초에 좀 좋은 세입자를 유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세입자. 좋은 그건 세입자. 아까 얘기한 부분하고 비슷한데 한 5억 6억 투자했다면 프랜차이즈 세입자. 그게 유치하는 게 건물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지 않을까? 아까 중복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투자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아파트나 주택은 취득세가 1.1%거든요. 그러니까는 상가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좀 비싸고, 그렇죠. 4.6%. 그 다음에 또 월세에 대한 또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양도세도 있고. 그 세금 문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아파트보다 세금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예. 하지만 저는 상가 월세를 받고 아까 놀고 있다고 말씀을 두번 드렸는데 세금은 조금 내고 있습니다, 사실. 장사를 하면서도 부가세 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그렇죠. 임대사업자 있죠. 놀고 있는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들도 부가세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은 오아시스 TV에서 언급하기는 조금 부적절하지만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드 매출 것만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아, 그래요? 현금 매출은 신고 안 하고 달러를 좀 언급하기 좀 부적절하지만 절세. 네, 절세. 네. 근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단 상가를 살 때 취득세가 4.6% 들죠. 토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상가도 4.6%. 네, 4.6%고 그리고 부가세가 나옵니다. 부가세는 근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물에 대한 부가세. 그런 부가세도 아, 있습니다만. 그 부가세 세를 말고 받는 월세에 대한 월세에 부가세. 대한 부가세. 예,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 네. 건물을 매수할 때 토지분이 있고 건물분이 있는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0%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냈다가 환급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거 말고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는다면은 11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가세를 부가세를 또. 10% 내게 되고 그리고 소득세도 내게 됩니다. 소득세. 근데 부가세는 받아서 내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소득세는 예를 들어 뭐 세무회계사님께 맡기든지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뭐 조절을 하죠.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들게 되죠. 공제. 네. 자, 공제가 뭐냐? 간단히 설명하면 노란우산공제랑 음. 연금저축공제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네. 연금저축공제는 매달 불입을 하고 예를 들자면 그것도 상품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자면 10년을 불입을 하고 예, 잠시 물 좀 마시고요. 네네. 네, 10년간 불입을 하고 그 뒤에 뭐 천천히 나눠서 찾는다든지. 근데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는 10년을 넣으면은 10년 만에 일시불로 찾아요. 그 대신 둘 다 돈이 묶입니다. 돈이 묶이는데 소득세가 절세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잘 모르는 함정. 네. 중간에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중간에 해지를 하면은 40% 정도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 보험하고 비슷하네. 네, 40%나. 그렇기 때문에 돈에 좀 여유가 있고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데 돈에 좀 여유가 있고 중간에 해지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 네. 잘못하면 손해를 많이 보신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노란우산 공제. 네, 노란 우산 공제입니다. 그 많이 선전하고 요즘 많이 네, 하더라고요. 가입자가 굉장히 많죠. 네, 네, 네. 그렇다면요, 이렇게 또 상가 운영을 잘 하시다가 음. 또 수익을 보려면 사실 뭐 월세를 받는 부분보다 또 시세 차익을 보려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거의 한 그 전월세 그 변경 기간 2년 주기로 한번 고려를 하거든요. 근데 상가는 좀 그렇게 빨리는 아니잖아요. 이 매도 시점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상가는 개별성이 워낙 강합니다. 네, 개별성이 원체 강해서 같은 상가라도 앞에 있는 가격, 중간에 있는 가격, 뒤에 있는 가격, 옆에 있는 가격 다 틀리죠, 가격이. 위치가. 월세도 다 틀리고 같은 상가라도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주변 상권도 봐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상가인데 네. 고립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파트 주민들이 그 상가가 아니면 이용할 상가가 없죠. 이런 상가는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계속 가지고 돼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아파트 상가에서 상업지가 예를 들어 걸어서 한 5분 10분 거리다. 네. 아파트 주민들이 상업지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래 아파트 상가를 지을 때는 주변에 상가가 없었다고 칩시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상업지가 생겼어요. 네. 아파트 상가 주변에 갑자기 상업지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아파트 상가에 있는 사람이 상업지로 이동을 하겠죠. 뭐 이런 경우는 주변의 준공 시점, 많은 상가의 준공 시점에 맞춰서 이 아파트 상가를 파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네. 되고, 물론 이건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네. 상가 갈수록 네. 고려할 네. 게 상당히 참 복잡하죠. 많네요. 네. 여기 부호 회원들한테 질문받은 것이 있거든요. 네, 제가 조사를 직접 네, 했습니다. 한번 네. 제가 오늘 여기에 또 출연을 한다고 부동산 오아시스 회원들에게 좀 궁금한 게 있냐 물어봤어요. 네. 여기 보면 고속도로 IC 근처 음. 의 토지인 경우 활용하려면은 어떤 종목, 어떤 아이템을 입점시키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 그건 너무 좀 추상적인 추상적이죠. 질문이라서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게 이제 고속도로는 아니지만은 네. 고가도로 옆에 IC 근처 토지를 외제차 매장을 한 3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멋지게 해놨던데 물론 뭐 외곽지대도 그런 데는 외제차 매장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들어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약간 외곽지대로 차를 다 끌고 물론 오니까. 물론 입지별로 다 다르겠지만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아까 얘기한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 그런 것도 IC 입출구에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고 근데 지금 이제 회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이제 IC에서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 네. 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원론적인 입장에서밖에 네. 얘기를 못 하겠어요. 방금 얘기한 외제차 매장이나 네. 예, 드라이브인 스루 매장 이 정도 일단 뭐 얘기 아니면 뭐 좀 큰 네. 식당? 네. 식당도 이제 차 끌고 와서 예, 예를 들어 뭐 2층으로 된 통으로 된 뭐 고깃집인데 주차가 잘 되는지 주차해야 되나? 예, 그런 거 꼭 주차가 가능하면서 멀더라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매장을 잡아놔야 되겠죠. 맞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이니까 주차가 반드시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요즘 뭐 대구만 봐도요, 그 뭐 대봉동 카페거리, 그리고 뭐 앞시장 카페거리 등 그 단독 주택을 좀 개조해서 상가를 네. 운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다면 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좀 주의할 점이 많지 않을까요?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일단 특히 수도권 쪽이 좀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네.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상가주택, 예, 상가로 개조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수익이 많이 났고요.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네. 예, 용산 쪽에 있죠. 용산 쪽에 뭐 경리단길. 경리단길. 특히 뜨고 있는 동네 있죠. 네. 용산 쪽에 호재가 많다 보니 땅값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해방촌, 뭐 후암동 이런 동네. 어쨌든 대구 쪽에도 김강석 거리 옆에 있는 복리단길이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단기간에 월세가 막 2배 이상 네. 이런 식으로 뛰고 했는데 우리가 근데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재미를 보려고 하면 싸게 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집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땅값이 싸면서 앞으로 개발될 예정지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복리단길 같은 데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비싸게 사서 원하는 월세를 받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렴하게 사는 거. 네, 그 다음에 저렴하죠? 너무 지은 지 오래된 단독주택이라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재건축 비용, 건축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월세, 땅을 샀는데 플러스 건축비까지 들였는데 많은 돈을 들였는데 월세는 얼마 안 나온다. 낭패겠죠. 네. 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독주택 리모델링 상권을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이거 서울 인근 서울이나 어디든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러니까는 뉴타운 지역 있죠. 뉴타운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다 보면은 그 입구 출입구 사람들이 걸어오는 길목을 찾아서 그러니까는 길목. 길목을 찾아서 보셨어요? 그 뉴타운이 형성되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 뉴타운이 들어가지 않는 인접주택 있죠. 아, 괜찮죠. 그러니까는 뉴타운이 생기다 보면 도로가 넓어진다고요. 네네. 8차선이 뭐 4차선이 된다든가 8m 도로가 그런 토지를 주택을 이제 리모델링을 상당히 괜찮은데 네. 사람들이 발이 빠릅니다. 발 빠르죠. 너무나 네. 빠르게 뭐 하나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빨리빨리 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있을 때는 발 빠르게 예, 우리 나눔 부장님하고 네. 바비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하셔서 발 빠르게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가. 네. 너무 발 빠르면 또 안 돼요. 맞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이 재건축이 무산될 수도 무산될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사업 진행이 잘 되는지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고 좀 본격적으로 제가 전국의 유명 상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이렇게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만약에 이제 상가이지만 주택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에요. 네, 이 네. 법이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상가주택에 대해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상가주택인데 취득을 할 때는 네. 상가가 비율이 크든 주택이 비율이 크든 비율대로 세금을 냅니다. 취득할 때는 취득할 때는 양도할 때는 주택의 면적이 크면 주택으로 옵니다. 전체를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9억까지 공시가격으로. 자, 근데 9억이 넘었다. 네. 9억이 넘으면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공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보유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근데 이게 전체 면적이 집이 안 크고 상가가 조금 더 크다. 네. 이렇게 되면은 별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주택을 집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집으로 만들어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그걸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고.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점포김용으로 쓰고 있다. 점포김용으로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1층이다. 네. 1층인데 1층의 일부분은 장사를 하고 있고 네. 1층의 일부분은 방이다. 네. 그럼 그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느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네. 적용을 받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게 판례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네. 장사를 하는 그 가족이 네. 머무를 수 있는 집이 네. 그 가게에 딸린 방밖에 없다. 아,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건 살 집이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아파트가 없이. 그렇게 되면은 그 방이 주택 임대차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네. 만약에 상가는 작고 네. 방은 큰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라도 살 집이 많아요. 딴데. 네. 예, 단데 아파트를 만약에 한 예를 들어 대여섯 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네. 주택 임대차를 적용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방이 네. 예, 장사를 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방이 다 그거밖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건 되게 좀 다양합니다. 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예, 요 정도- 실제로 그 방에서 네. 살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걸 따지는 네.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은 주택 임대차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예,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예, 그렇게 가볍게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공부할 때 이제 그걸 많이 이제 따지기도 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리고 뭐 용도가 건축물대장 용도가 상가로 돼 있어도 실제로 집으로 거주하면 본인이 증빙만 할 수 있으면 예, 그것도 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거의 상가하고 주택하고 비율이 50대 뭐 50이라든가 이런 뭐 49대 뭐 51%라든가 네, 이럴 때 매도 시점 되기 전에 네, 네. 약간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부분을 살짝 넓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가보다 세금이- 주택이 넓으니까 네. 내가 1가구 2주택에는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복도, 계단, 옥탑방을 만들죠. 누가 생각이 나네요. 옥탑방. 옥탑방. 네. 아, 네, 제 친구 그 옥탑방 부부스. 네. 네, 옥탑방 부부스. 네. 상가 전문이시죠? 네, 그래서 옥탑방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증축을 해서 어. 주택으로 편입을 해서 전체를 네. 집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정말 다양한 질문에 또 대답을 이렇게 잘해주고 계세요. 길목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가 비밀 노트. 그러면 기다리던 실제 사례를 좀 여쭤볼까 합니다. 그동안 뭐 상가 길목님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엄청났어요. 제가 뭐 다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여태까지 투자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말 많은데요. 한 몇 가지 정도? 네, 아니면 네. 뭐 다 하셔도 되고요. 너무 네, 많습니다. 네, 뭐 네. 창원 유니스케어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해, 뭐 진주, 양산 그리고 뭐 저희 지역 대구까지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전국 다 적어놨어요. 네. 전국 다. 판교에서부터 제가 해서. 뭐 돌아다니는 데는 워낙 많은데 요거 하려면 한 10시간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수도권부터 아니면 개인적으로 네. 바비가 궁금한 지역부터 한번. 네, 바비님 조금 저는 궁금한 지역. 강교 신도시를 좀 아. 알고 싶어요. 일단은 뭐 길게 얘기하려면 10시간이 아니고 아. 밤을 새야 되기 네네네. 때문에 제가 지금 대학교 강의를 3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시간. 전국 각 지역의 상권에 대한 얘기를 다 해드리고 있고요. 네. 수도권부터 제주도까지 네.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노트에 좀 적어왔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바비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하니까 네. 일단 그 질문부터 제가 네. 받고요. 광교. 네, 광교 같은 신도시가 경우는 궁금합니다. 광교 중앙역, 광교역, 상행역 이렇게 신분당선 라인인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도청이 들어오기 전까지. 네. 근데 2020년도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2021년쯤 보이는데 도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권이 다소 힘들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뭐 다른 궁금하신? 뭐 나는 부장님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 뭐 저는 대구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대구 한번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지금 상권 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대구 사람이 테크노폴리스 상가 투자가 적정한가 이런 걸 한번 물어보시죠. 자, 대구 지역을 제가 또 말씀 나온 김에 뭐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일단 대구의 핵심 상권은 동성로죠. 네. 동성로죠. 네, 동성로인데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물론 동성로 상가를 살려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좀 저렴하게.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공실이 나고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대구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상권은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테크노폴리스,
이시아폴리스, 금호지구, 세천지구, 네. 신서의 혁신도시 거기다가 동대구역까지 네. 예, 상권이 최근에 많이 부상. 그렇죠. 상권이 계속 이제 생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동성로 상권이 예전보다는 다소 위축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고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신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네. 예전에 2천만 원대부터 뭐 한 3,500 이렇게 분양받으신 분도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면 들어가라.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상권의 형성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예, 초창기에 비싸게 분양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들어가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시아폴리스 네. 이시아폴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면서 신도시 얘기를 같이 합니다. 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음. 자, 1기 신도시 있죠. 13분당. 감사합니다. 전체 면적에서 그 상가의 비율이 한 8% 정도 됩니다. 2기 신도시는 보통 한 2, 3% 정도 잡고 있죠. 그런데 이시아폴리스의 그 상가의 비율은 네. 16%가 넘습니다. 상가가 너무 많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가가 많은 지역은 아파트를 투자해야 됩니다. 아. 상가가 많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하겠죠. 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이시아폴리스가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가가 많은 데는 생활이 편리하니까 상가끼리는 이제 경쟁이 되겠지만 경쟁이 아파트는 되겠지만, 오른다. 네. 보시고 금호지구 같은 경우는 외딴 섬처럼 고립이 돼 있죠. 네. 고립이 돼 있어서 항아리 상권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좋게 보면 항아리 상권인데 외부에서 유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상권 발달이 좀 더딘 상권이고요. 그렇고 자, 여기서 6%, 16%, 8%라는 게 네네네.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 면적의 그렇죠. 상권의 상가 면적. 네, 전체 토지 면적에서 상가의 상가의 중심 상업지역 비율.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신도시에 상가 비율이 작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작느냐? 신도시 그 안에 있는 산, 하천, 강, 골프장 이런 걸 다 넣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가가 작아서 희소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아파트로 돈을 보신 분들이 이런 말에 잘 속아서 네.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조심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대구역 상권도 굉장히 부상을 했죠. 예전에 동대구에 신세계 백화점 들어오니까 상권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물론 안쪽 라인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에서 좀 떨어진 라인. 네. 하지만 신세계 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 네. 엔젤리너스, 롯데리아 있는 이런 쪽에 네. 그런 데는 땅값이 무조건 오릅니다. 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땅값이 무조건 오르겠죠. 아. 그래서 대형몰이 들어오는 데는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대구는 뭐 다른데 혹시 뭐 체크해 놓으신 데가 있으신가? 오늘 가실 신서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 주시겠어요? 예. 뭐 신세혁신도시도 말씀드리면은 신세혁신도시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2019년까지 입주를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하고 있는 것도 12월 달에 코스트코가 오픈을 합니다. 예, 물론 코스트코야 장사가 잘 되겠죠. 예, 기존에 대구에 코스트코가 한 개 있죠. 네, 그렇죠. 네.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것도 건달구에. 운영을 할 예정이고 네. 대구의 코스트코는 그걸 옮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또 보도를 보면은 그러려고 했으나 했으나. 두 개 다 코스트코를 운영할 것 같다. 아, 확정은 아닙니다. 네. 확정은 아니고 그렇게 될 것 같은 분위기고요. 어쨌든 신서혁신도시는 1, 2, 3, 4 이렇게 네 블럭으로 나눠 보면은 좌측에 있는 첫 번째 블럭은 호텔만 조금 들어와 있고 썰렁하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는 상가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만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신서혁신도시를 갈 건데 보나마나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녁이가 아니고. 근데 왜 가느냐? 네. 시간대별로 보자 이겁니다. 내일 점심때 2시 반에도 갑니다. 네. 역시 부동산 오아시스 카페 주체로 갑니다. 가는데 역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주말이라서.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러면 또 다 아파트 투자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스케줄이 부동산 오아시스 덕분에 조금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 월요일 화요일 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월 화수 점심때 한 가보시고 저녁에 한 가보시고 밤에 가보시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과 이렇게 비교를 네. 해보시길 부탁드리고. 테크노폴리스의 상권은 네. 이제 그쪽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활성화가 많이 될 건데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가 좀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중심적인 그런 게 좀 약하다 이런 이야기.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고장 대구에 대해서도 엄청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른 상권. 그 중에서 하나는 꼭
집어서 아직도 더 부상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지역은 아. 대구 중에서 대구 중에서. 뭐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그거는 저기 네, 소개팅을 한번 아. 해주시면 네, 소개팅을 해주시는 분께 그건 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길묵님 아직 미혼이세요. 이 월세를 받고 있는데 네. 아직 미혼이십니다. 저한테 자꾸 그 아기가 2명이냐 3명이냐 물어보는데 예, 아직 미혼입니다. 아주머니들에게 꽤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제발 또 젊은 또 여성분들이라면 그럼 임장까지도 한번 따라가줄 용의가 있으실까요? 네. 그것도 또 맞습니다. 우리 부동산 오아시스 회원이라면 그죠?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부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무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좀 놀랐고요. 최근에 사실 이번 부동산 규제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또 지금 또 뭐 핫한 지역이죠. 네네. 세종시. 이 세종시 아파트는 많이들 또 분양을 받고 투자를 하셨는데 이 세종시 상가에 대해서는 또 어떤 네, 견해를 가지고 세종시 있을까요? 상가도 뭐 잠시 말씀드리면 원래 이렇게 또 지도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잠시만 설명드리면은 네. 뭐 지도를 보면서 하는 건 다음에 오아시스 카페 또 강의를 한번 직접 오셔가지고 네. 한번 들어보시고 잠깐 설명드리면 세종시 상권은 도담동, 종촌동 위주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공운동, 한솔동, 어진동, 보람동 네, 다양한 상권이 있습니다. 공운동도 있고 또 다양한 상권이 있고 나성동도 있죠. 있는데 어쨌든 도담동, 종촌동 위주로 상권이 형성돼 있었습니다만 네. 제대로 놀거리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대전의 둔산동이라든지 네, 노은역, 네. 뭐 마치광장 이런 식으로 대전 쪽으로 가서도 많이 놀고 했어요. 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저기 세종시의 어반 아트리움이라는 대형 네. 상가도 지금 들어올 예정인가요? 그렇죠. 입장이 확정이 된 건가요? 어브란 네네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래서 1, 2, 3, 4, 5단계로 이렇게 번역을 1, 2, 3, 4, 5로 나눠서 뭐 일부는 뭐 짓고 있고 일부는 분양하고 있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RT 역 생길 주변 BRT 역 생길 주변이 아니고 BRT 그 역 옆에 BRT 옆에 거기 백화점 부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어떤 백화점이 들어오는지 용역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인구가 아직 30만이 안 되다 보니 네. 그렇게 해서 세종시 상권은 백화점이 들어오고 대형 상가들이 다 들어오면은 앞으로 상권은 나성동으로 네. 이동을 하게 되는데 쪽으로. 그런데 지금은 나성동이 아직 썰렁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나성동의 상권이 활성화되면은 네.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오는 인구가 좀 네. 줄겠죠. 네네. 그래서 세종이랑 대전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두 개가 연관성이 큽니다. 네네. 그래서 세종시 상권이 형성이 안 되면 대전에 와서 놀 거고 네. 대전에는 지금 신세계백화점이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계획도 있잖아요. 대전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세종시 상권이 특히 백화점 네.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세종시 상권에 승부가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 세종에 이어서 대전 또 반석 지역이 이번에 모 아파트가 네.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을 했잖아요. 네. 반석 지역은 저기 부산에 있던 군수사령부가 이제 이전을 해왔고 대전 지하철역이 22개가 있습니다. 파남역부터 반석역까지 네. 22개 역 중에 서쪽에 있는 마지막 역이죠. 반석역에서 BRT를 타고 세종시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종시에서 BRT를 타려면 물론 대전역으로 가기도 합니다만 네. 반석역으로 더 많이 오죠. 그렇게 해서 반석역에서 내려서 다른 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반석역의 유동인구가 어찌 보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죠. 승하차 인원수가. 승하차 이런 네, 하지만 세종시에서 넘어오는 인구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2019년에 BRT 시작점이 아래쪽에 있는 구암역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반석역에 내리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반석역의 승하차 인원수가 줄어드는. 그러면은 반석역 거기 6번 출구 앞에 BRT 타는 데 있죠. 뭐 6번 출구까지 기억을 합니다. 편의점이나 뭐 식당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굳이 거기서 안 내리고 세종시 사람들이 구암역에 와서 내릴 수도 네. 있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은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재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 네. 빨리 그쪽에서는 저 구암역으로 네. 반석역에서 구암역으로 네, 네. 움직이는 시장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 여기에 보면은 용인 동백지구 주내부 상가라고 좀 하나 써 있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몇 개 또 메모해 온 것 중에 예, 주내부, 동백지구죠. 예, 동백지구. 주내부 상가가 이렇게 뭐 세 개로 있는데 예. 참 투자자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을. 음. 거기도 맨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상가 개수가 1000개가 넘는
LH에서는 네. 초대형 상가죠. 초대형. 물론 주네브 상가 외에도 뭐 선월드, 문월드 이런 식으로 네. 상가가 크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옆에도 다른 상가가 많아요. 그래서 상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 주네부 상가에. 네, 아까 제가 이시아폴리스 얘기했지만 상가가 너무나 많으면 아파트에 좋은 거지. 상가는 안 좋습니다. 실제로 지금도요. 지금 분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의 피눈물이 흐르는 곳이죠. 네. 뭐 또 다른 데를 한번 뭐 볼까요? 옛날에 저 인천 송도에 그 지금 CN에서 하는 그 네. 코너로크 상가. NC큐브 말씀이죠. NC큐브. 네네. 그것도 이제 옛날에 누구냐 그 스케이트 타는 네. 가가 이제 송일구. 스케이트? 김동성? 네, 네. 아니구나. 아니 여자. 길모? 아니 여자. 이상한? 여자? 이상한 선수. 김연아? 김연아. 김연아. 상가. 그렇죠. 그때 인천 송도에 김연아 상가라고 광고를 실질적으로 한 3개, 2개 김연아가 네. 그것을 매입을 했대요. 그래서 네. 뭐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송도도 지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송도는 지금 NC큐브하고 NC큐브 해양경찰청 상권이 한동안 대세였죠. 최근에 이제 그랬죠. 대세였는데 이제 상권이 변할 겁니다. 변했죠. 지금 특히 그 인천대 입구역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인천대 입구역. 인천대 있고요. 이랜드 복합몰, 신세계 복합몰, 롯데몰 이렇게 신세계. 그렇게 해서 대기업몰 3개가 인천대 입구역에 모입니다.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인천대학교 학생들, 인천대학교에 또 버스 차고지도 있죠. 네. 그래서 인천대학교 학생들도 해양경찰청에서 놀다가 앞으로는 인천대 입구역 그 주변에서 모일 거고, 그다음 뭐 테크노파크역에도 트리플 스트리트라는 또 쇼핑몰이 하나 들었었죠. 하나 들었었죠. 지하로. 들었었고.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연세대학교가 있는 캠퍼스 타운요. 거기도 연세대학교 앞에 상업용지 뭐 아직까지는 썰렁하지만 네.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도 또 상가가 들어오겠죠. 어쨌든 송도는 인천대 입구역이 앞으로 메인이고, 거기서 GTX B 노선 예. 남양주 마석으로 가는 B 노선이 거기서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거기를 유력하게 제일 보고 있습니다. GTX에서 분은 인천대 네. 입구 쪽에. 그래서 3개 쇼핑몰도 있고. 인천은 뭐 나는 부자님 투자를 많이 하셨으니까 사실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은 나는 부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도 인천에 갈 때는 현금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님 이름만 대고 외상을 하면은 나는 부자님 이름만 대면은 이렇게 외상이 되기 때문에 돈을 부동산 들고 가지 쇼핑하러, 않는다는 나는 부자가 정도로 누구야. 유명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그 분양을 한 곳이죠. 원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원주도 한번 보면은 기업도시 쪽. 네, 원주 기업도시. 핵심 도시하고. 네. 예를 들어 뭐 시청이나 터미널 여기 있는 뭐 기존의 동네도 있지만 새롭게 형성하는 도시도 있죠. 새롭게.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에서 강릉 KTX가 연말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땅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원주가. 그리고 원주 시청을 주변으로 오른쪽에는 혁신도시가 있고 좌측에는 기업도시가 있죠. 전국 유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둘 다 있는 게 원주고요. 혁신도시는 아파트와 상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혁신도시의 상가는 공실이 많고요. 네. 기업도시는 상가를 논할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는 완전 초창기입니다. 완전 초창기. 그런데 혁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이 또 손해를 많이 보셨죠.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꾸 아파트를 사러 가니까 자꾸 사람이 부정적으로 되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분양받고 나서 원하는 월세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금매나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도시가 형성되거는 그렇게 놓여라. 거기에 이제 어떤 안정적인 시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네네, 그 포인트가 중요하죠. 원주는 뭐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데? 네. 원주 말고 남학신도시는 내가 안 가봤거든요. 무안 남학신도시가 무안을 어떤지. 한번 보면은 예. 목포랑 무안이랑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죠. 개인적으로. 전남 무안에 남학신도시가 들어왔습니다. 남학신도시가 전남 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생긴 도시죠. 인구를 한 15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이 됩니다. 지금 도청이 들어온 지 10년이 넘어도 정확한 인원수를 제가 최근에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한 6만 명이나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된 인구를 아직까지 달성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큰 신도시가 들어오면은
목포 상권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 목포 예. 상권. 구도심 쪽. 그렇죠. 실제로 김천도 그랬죠? 그렇죠. 김천도 기존 상권이 있죠. 시청 주변에 롯데마트, 네, 이마트. 네. 김천역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어려워지듯이 목포도 마찬가지로 남학 신도시 때문에 당연히 기존의 구도심이 어려워지는. 특히 소도시일수록 우리 충남 홍성의 내포 신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포 신도시. 기존에 읍내 상권이 있는데 읍내 상권 그 위쪽에 내포 신도시가 대형으로 들어오니까 읍내 상권이 당연히 죽는 거죠. 그래서 소도시일수록 신도시의 파급력은 네. 무섭습니다. 진주역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진주교에서 갤러리아까지, 예, 평안광장 그 사거리까지 가는 진주교에서 그까지 가는 구도심이 있죠. 그쪽도 지금 죽었죠. 평거동, 신안동, 뭐 초전동, 혁신도시, 예, 이런 데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네. 구도심은 죽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신도시는 많이 살아났나요? 구도심이 죽으면서 신도시가 많이 괜찮아졌나요? 그건 지역별로 좀 다른데, 진주역 신도시 같은 경우 예전보다는 뭐 좀 살아났고요. 롯데몰도 들어왔고, 김천역 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조금 힘든 분위기죠. 남학 신도시는 남학 신도시도 아직까지 힘듭니다. 그 구도심과 신도시가 같이 힘든 상황이 같이 힘듭니다. 같이 네. 힘든. 특히 남학 신도시는 저기 최근에 롯데가 들어오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예,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상권이 더 힘들어지는. 어떤 사람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상권이 좋아진다는데 오히려 빨리 들어가는. 그 대형마트 바로 앞에만 좋은 겁니다. 네. 바로 앞에만. 근데 특히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형마트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의 입지는 어떤 것인데? 이런 질문을 많이 맞아. 하세요. 편의점에 있지. 제 강의 자료에 보면은 서귀포 이마트 자료가 있습니다. 서귀포 이마트. 예, 제주도. 제주도에 제가 작년도 가서 올해도 갔었는데 서귀포 이마트 바로 앞에 바로 딱 코앞에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 GS25. 아, 그 왜 차렸겠습니까? 싸니까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마트에 가겠지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 오산이 탄생하게 됐는데 예, 이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웃어줘야죠. 이때 한번. 예, 네. 이때 한번. 예, 그래서 오산시에서 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산 시민께 제가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대형마트가 싸지만 껌 하나 사러 담배 하나 사러 네. 대형마트 가기가 피곤합니다. 지금 또 문을 야간에는 문을 그렇죠, 갈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한 번씩 쉬죠. 이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간단히 주차하고 네. 어차피 또 담배 가격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배 하나 껌 하나 사러 대형마트 앞은 어차피 유동인구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형마트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은 상당히 입지가 좋다. 약간 좀 의외의 편의점에 네. 보면은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이 모여 있는 거, 특히 원룸촌들 그쪽에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지방에 사니까 지방 얘기를 잠깐 또 하죠. 예, 예. 제가 창원에 사는데 창원에 살죠.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서울 사람 아닙니다. 자꾸 서울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얼굴만 서울 사람이지.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TV 트신 분께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창원에 유니시티라는 6,100세대 아파트를 네. 짓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유니시티. 네, 거기에 유니스퀘어라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을 했었죠. 그런데 경쟁 입찰을 했는데 너무 비싸게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10평 정도 쓰는데 예. 8억 8천, 9억 3천. 평당 뭐. 10평이 10평 씁니까? 예, 10평이 실평수입니다. 분양 평수도 그다지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네, 전혀 8천대에 들어갔네, 평당. 네, 그래서 물론 10억이 넘는 것도 있고요. 경남 김해도 마찬가지죠. 김해 유라 2지구에 유라 자이 힐스테이트 네. 그 상가도 마찬가지로 평당에 5천만 원대. 아, 분양 면적 기준으로. 분양 면적 네,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너무 그러면 비싸게 실면적 들어가서 빈지로 한 1억 정도 들어가. 더 비싸게 들어가죠. 물론 아파트 상가니까 전용률이 높아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전용률은 좀 높죠. 어쨌든 굉장히 비싸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특히 관리비 많이 나오는 상가, 관리비. 경남 김해에 있는 예를 들어 뭐 아이스케어라든지 이런 큰 상가들 있죠. 아니면은 저기 또 서울로 올라가 봅시다. 네. 잠실에서 쭉 서울 얘기하면은 뭐 다 또 시청자분들이 뭐 또 많이 아실 건데 잠실에서 쭉 올라가면은 강변 테크노마트가 있죠. 강변에 네. 거기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10평짜리가 80만 원이 넘는다. 80만 원. 네, 그래서 상가 투자에 참 이만저만 걱정할 게 아닙니다. 네. 왜? 유동인구 봐야 되지, 입지 봐야 되지, 가격 봐야 되지. 앞으로 살아날 것인지 죽어갈 건지, 월세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 거기다가 관리비를 봐야 됩니다. 왜?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는데 관리비를 왜 봅니까? 아니죠.
공실이 나면 관리비는 건물주가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관리비 나오면은 세입자가 또 안 들어 올라가겠죠. 그만큼 월세가 깎이고. 네, 맞습니다. 관리비도 몇십만 원 내야 되는데 월세도 월세도 몇십만 원. 자, 안 그러면은 늘어오죠? 신규 분양하는 단지의 관리비가 적느냐 많느냐 그걸 어떻게 체크하죠? 아, 그거는 알아봐야죠. 예를 들어 만약에 뭐 분양상 가면은 그 분양하는 업체 측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기존 상가 같으면 관리사무소에 관리비가 기존 나오니까 상가는 기존에 나오니까 아는데 신규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하면서 뭐 대충 관리. 그 예를 들어 그 주변에 어. 비슷한 건물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영화관 들어오는 상가 이런 건 또 틀려요. 영화관. 예, 만약에 그 주변에 비슷한 상가랑 비교를 해보는데 영화관 상가랑은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영화관 상가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한 개가 안 되죠. 엘리베이터도 여러 개, 에스컬레이터도 하루 종일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관리비 많이 들겠네.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전용률도 많이 낮습니다. 특히 전용률. 영화관이 들어오는 상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제외하고요. 전용률 낮고 관리비 많은. 영화관이 들어온 것은 관리비도 많이 들고 네. 전용률도 좁다. 실질적으로 영화 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면은 유동인구가 많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영화만 딱 보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그리고 있어요. 또 제가 부산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네. 부산에 외국어 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원래 남구 우암동에 있다가 금중구 남산동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남산역에서 예를 들어 뭐 셔틀버스를 타고 외대로 가게 되는데 네. 외대 상권이 참 재밌는 상권입니다. 예, 어떻게 재밌냐면은 셔틀버스가 학교 앞에 서는지 안 서는지 네. 그런 것까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서 학교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지 네. 학교 앞 상권에 셔틀버스가 한번 서주는지 그 문제 때문에 그 상권은 지하철역에서 학교 안으로 셔틀버스가 바로 들어가는 바람에 학교 정문 앞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던. 안으로 아예 이제 네, 안으로. 버스 타고 들어가 버리니까. 예, 그래서 외대 같은 경우 문과도 비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부산대 와서, 예, 부산대학교 와서 노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부산대 와서.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네네네네. 동탄2 신도시를 한번 이야기하고 네, 마치도록 네, 네, 할게요. 동탄 신도시가 2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만큼 아파트도 많고 그런데 네. 제가 상권은 어떤가 궁금하네요. 설명을 제가 그래도 예. 여러 수백 군데 상권 중에 제가 다녀본 전국의 많은 상권 중에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하려고 좀 많이 뽑아왔는데 참 끝이 없네요. 얘기를 끝이 하니까. 예, 설명 좀 네. 판결은 좀 궁금했었는데. 네, 아직도 정말 많이 남았고, 네. 마침 또 뭐, 바비님 뭐, 판교 얘기 하시니까, 제가 뭐, 판교 얘기 잠깐 하고, 판교요? 판교 테크노밸리 좀 같이. 동탄 얘기 또 네.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 강의실에 또 오셔서, 예, 제가 강의를 또, 뭐, 비록 인기는 없지만,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강의실에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닌 그런 경험담을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가 이론 수업만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나눔 부장님이나 우리 바비님 같이 이렇게 좀 많이 현장을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면은 참 배울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판교역 얘기를 잠깐 하면은 판교역 같은 경우는 라스트리트하고 아브뉴 프랑은 사람이 좀 없고요. 없고 현대백화점에만 바글바글합니다. 네.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은 테크노밸리가 네. 있죠. 7만 명이 상주를 합니다. NHN, NC소프트, 네, 대기업들이 넥스, 정말 많이 있죠. 이런 IT 관련 기업들이 네.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 있고 그 위에 창조경제밸리라고 제이테크노를 또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4만 명. 자, 그러면은 제이테크노 조성과 판교 지금 현재 있는 테크노밸리 그리고 판교역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 판교역은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했었습니다. 물론 입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금 판교역 근처에 매물이 나와 있는 거 보면은 1층 기준 있죠. 분양 면적 기준. 네. 평당에 뭐 6천만 원대, 7천만 원대. 7천만 원. 예. 분양 면적으로 예. 그런데 그거보다 원래는 더 비싸게 했었던 겁니다. 그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건데 입지별로는 다 다릅니다만 그 위에 올라가면 테크노밸리 있죠. 네. 테크노밸리는 원래 장사가 잘 됐었습니다. 특히 식당 위주로 잘 됐는데 대기업의 구내식당이 한 70여 개 들어서면서 구내식당이 일반인 손님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반인을 일일이 신분증을 조사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것 때문에 기존 식당들이
거의 매물이 없었는데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매물이 몇 개 나와 있더라고요. 네. 장사가 조금 예전보다는 안 되는 편입니다. 구내식당이 가격도 쌉니다. 4,000원밖에 안 해요. 물론 이 TV를 보고 또 거기 가시려는 분은 안 계시겠죠. 주변 식당이 조금 힘드니까 주변 식당을 이용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이테크노밸리가 생기면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제이테크노밸리에 신분당선 여기 생긴다면은 제이테크노밸리 거기서 지하철을 바로 타고 강남으로 가겠죠. 근데 지하철역이 안 생긴다면 제이테크노밸리 사람들이 판교역으로 내려오겠죠. 네. 그러면은 판교역 상권이 살 겁니다. 네. 그랬는데 제이테크노에 지하철역이 한 개 더 생긴다면 네. 판교역은 그다지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제 볼 테크노밸리 쪽에 계획이 지하철이 계획이 네, 있습니다. 어떤 신분당선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네, 있습니다. 계획. 지나가면서 하는 곳에 네네. 그 점거를 한다. 네네네네.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겠네요.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직 뭐 확정 상태는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고 동탄을 얘기하면은 화성은 또 얘기를 하려면 깁니다. 그렇죠. 예, 긴데 일단 화성의 택지지구를 잠깐 말씀드리고 동탄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화성의 택지지구 있죠. 화성 오른쪽에 동탄이 있습니다. 동탄 1, 동탄 2. 동탄 왼쪽에 병점이 있고요. 병점. 그 다음에 좌측에 뭐 봉담도 있죠. 네, 아래쪽에 향남도 있습니다. 향남. 향남 밑으로 내려가면은 청북 안중 평택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봉담에서 좌측으로 가면은 남양 뉴타운 화성시청,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오려고 했던 발음이 잘 나오지 않네요. 아니, 대한민국 지도를 네. 다 머리에 닿고 계세요. 네. 아유, 아직 뭐 두 분보다는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아직 한 30년 더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남양에서 왼쪽으로 가면 송산이 있고, 송산에서 올라가면 안산 원시가 나오죠. 안산 원시는 원시인들이 많은 손을 잡니다. 안산 분들께 가슴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PC방. 컴퓨터 모르면 원시인 PC방. 이런 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애드립이 막 던져가지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 호매실도 있고, 그건 수원 쪽이죠. 네. 그렇게 있는데, 그건 수원이고. 자, 그래서 병점 오른쪽에서는 동탄을 봅니다. 병점 같은 경우는 예전에 1호선 종점이었죠. 천안아산으로 연장되기 전에. 그렇죠. 굉장히 좋은 역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하철이 연장되면은,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줄어듭니다. 원래는 지하철역이 거기서 끊기면은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잘 수밖에 없고 먹을 수밖에 없고 놀 수밖에 없죠. 부산의 신평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대포로 연장되고 나서 신평역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병점이 유동인구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계속 관찰해보면은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병점에? 네, 왜? 그래서 지도를 제가 얘기한 건데 병점 오른쪽에 동탄 1과 동탄 2가 있죠. 네. 동탄 1 같은 경우는 메타폴리스 주변에 북광장과 남광장에서 놉니다. 유흥을 즐기죠. 네. 동탄 2는 변변한 상권이 지금 많이는 없습니다. 동탄 6 주변에 뭐 조금 썰렁하죠. 그리고 동탄역 그 오른쪽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있죠. 시범단지 오른쪽. 네. 그렇게 해서 상권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지금 병점에서 내려가지고 동탄 1로 가서 놉니다. 동탄 2 사람들도 동탄 1로 가서 놉니다. 자, 이거는 또 전철망을 이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얘기하려면 참 깁니다. 긴데, SRT가 생겼죠. KTX, SRT. 수서에서 동탄, 지제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SRT가 비쌉니다. 매일 SRT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호선을 타고 병점에서 내려와서 병점에서 환승이 됩니다. 환승이 돼서 갈아타게 되죠. 버스를 타고. 갈아타면은, 동탄 그 주변에서는 동탄 1이 그래도 제일 번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탄 2는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탄 2 사람들도 병점에서 버스를 타죠. 동탄 1 사람들도 병점에서 버스를 타죠. 동탄 2는 입주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점의 유동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한동안은. 그런데 만약에 저기 4호선 있죠. 인덕원에서 의왕을 거쳐가지고 아시죠? 뭐 북수원, 의왕 쭉 이렇게 해서 동탄까지 내려오는. 동탄까지. 그게 이제 언제 착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명 인덕원선, 신수원선이라 하기도 하고. 그 주변 도시들의 기대가 큰데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은 인덕원 쪽에서 동탄 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동탄도 전철망이 좋아지는데, 물론 동탄은 트램 1호선, 트램 2호선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 언제 착공할지 모릅니다. 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는 현재 상권은 동탄 1에 있고요. 북광장, 남광장. 앞으로는 동탄 2 상권이 물론 커지겠죠. 세대수가 12만 세대이기 때문에 동탄 1보다는 3배나 많습니다. 사람도 3배나 많고, 자,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미래에는. 그래서 상권은 동탄 2가 앞으로 커지겠죠.
하지만 현재는 동탄 1이고 한동안은 병점도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동탄 1도 한동안의 장사가 좀 되다가 동탄 2에 앵커 시설이죠. 앵커 시설. 롯데백화점이나 네. 앵커 시설들. 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교보문고 같은. 이쪽으로 좀 뺏길 아우, 것이다. 잘하시네, 우리 방금. 예, 그게 들어오면 이제 동탄 이쪽으로 상권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동하지 않을까. 예, 거기는 전철망도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동탄 쪽은 상가가 너무 비쌉니다. 비싸다. 평당에 5천만 원대, 6천만 원대. 지금 최근에 분양하는 동탄 2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탄 2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탄 동탄 원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동탄 거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요? 동탄 원 같은 경우는 어. 사실 그 메타폴리스 주변에 메타폴리스. 남강장이 있고 북강장이 있죠. 예. 예, 그랬는데 북강장 쪽에 이제 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북강장이 좋은데 남강장은 예전에 분양만 비싸게 했습니다. 어. 평당에 뭐 4천만 원. 그게 지금 2천만 원 중반대. 어. 뭐 이런 식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가 분양을 조심하시라고 두 번, 세 번, 네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두 분 모시고 이런저런 대화를 실사례를 다 이야기하려면은 지금 녹화 기간이 지금 1시간 다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40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네. 더 들어야 할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김홍님이 전국 다니면서 강의를 하니까 네. 지역별로 앞으로 많이 활동하시면서 강의를 통해서 다 듣는 시간을 네. 그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길목님 만나보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 상권 그리고 상가를 훤히 깨고 계시는데요. 길목 부동산 연구소에서 더 많은 자료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오아시스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도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바비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